우리는 신념이 이끄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돈이 없고 나이가 많아 할 수 없다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면의 신념을 바꾸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읽어왔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 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하고 고민하다 좌절하게 되죠. 오늘의 책, 뭘 해도 되는 운명에서는 내가 가진 신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품는 신념은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저자는 일찍이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힘겨운 노숙 생활을 했는데 술도 마시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자기 개발서도 열심히 읽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나 포기하는 대신 한번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보자 생각했고 거기서 자신에게 한 가지 신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작가들을 추앙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 정신병으로 고군분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술가 중에는 고통을 겪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게 신념이고 저자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기서 충격을 받은 저자는 그때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작가들을 알아봤고 그들의 생활을 본보기로 삼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신념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출을 더 올리고 사업을 더 확장시키자라고 결심해요.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부자들은 나쁜 짓으로 돈을 벌지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 같은 신념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제 안의 신념이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돈에 관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예요. 이 신념이 부자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CNBC에서 방영한 도니 도이치의 빅 아이디어라는 프로그램에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나왔어요. 그녀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돈도 없었지만 독특한 지갑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구글에 지갑 제작이라고 검색하자 제작업체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무작정 비행기 표를 결제해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녀는 자신이 묵는 호텔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고 호텔 측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지갑 제조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업체 중 한 곳에서 시제품을 만들었고 그 지갑을 판매해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돈도 인맥도 없었지만 자신만의 지갑을 만들겠다는 생각과 신념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리처드 브랜슨이나 빌 게이츠는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 사업가가 될 일생일 때의 기회예요. 이 세상에 한계란 없습니다. 우리는 신념이 이끄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면의 신념을 바꾸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를 쓴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좌뇌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뇌졸중을 겪었어요. 초창기 과학자들은 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반쪽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뇌의 나머지 부분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행복한 것을 쓴 베리 닐 코프먼에게는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리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들과 시도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들을 개발했어요. 그로부터 7년 후 아들은 더 이상 자폐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의 의문을 품는 것이에요. 생물학자 브루스 립튼은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당신은 힘겹게 자랐고 학대당했으며 나쁜 것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당신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당신은 다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고 다시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한계는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 생각에서 한계가 자라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은 할 수 없는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신념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그 신념을 왜 믿는가? 그 신념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나? 그 신념보다 무엇을 믿는 게 더 나을까? 우리는 대부분 숨겨진 잠재의식적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여요. 따라서 내가 가진 신념에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음 스텝을 따라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여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태국에 한 20대 노숙자가 있었는데 자신과 고양이 같은 스웨덴의 친구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책 한 권을 보냈는데 그 책은 바로 시크릿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이내 시험 삼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책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기술과 확언을 실천했는데 오히려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밥 프록터와 잭 캔필드 등 다양한 작가들의 책도 접하게 됐어요. 몇 년 뒤 그는 36세의 억만장자이자 태국 남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체인저블의 저자 안드레스 피라입니다. 안드레스 피라는 기꺼이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품었고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여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처음 새로운 신념을 언급할 때는 불편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떠올리다 보면 새로운 신념은 계속해서 살아남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신념을 바라보고 의문을 품으며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해요. 자신의 신념에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그 답으로 새로운 신념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뇌는 어떻게 당신을 속이는가를 쓴 의사 제프리 슈워츠는 우리가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하며 그중 대부분이 캐캐묵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그 생각들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나는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돈이 충분하지 않아. 나는 너무 늙었어.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확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확언은 내게 효과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확언이 내게 효과가 없다고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확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성과를 얻거나 얻지 못합니다. 나에겐 효과가 없어라는 말을 반복하면 결국 그 말대로 되고 이는 자기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확언을 새겨야 합니다. 이 방법은 나에게 효과가 있어라고 말해야 해요. 마음속에서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는 옛 확언들과 부딪히며 거부감이 들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확언이 점차 생각과 마음에 통합됩니다. 자기 대화는 내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는 확언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말이 새로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울을 보며 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자야라고 말한 뒤 신용카드에 쌓인 5만 달러의 빚을 보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젠장이라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확언이 마치 빛 좋은 개살구 같다고 말해요. 확언을 할 때 지금 나의 현실과 비교가 되고 마음이 어렵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캐캐묵은 생각 대신 성공의 확언을 하려면 먼저 나의 현재가 확언의 결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나의 현실은 나 스스로에게 한 확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제안의 신념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공의 확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확언을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현실로 빠르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 성공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 또한 신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꿈을 좇고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확언입니다. 성공을 위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즐거움을 포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신념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들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힘겹게 노력해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반복하며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확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는 열정 덕분에 이 성과를 이루고 쉽게 목표를 달성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일은 고행이 아닌 그저 다음 단계일 뿐이에요. 그저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나를 이끌고 그렇게 결과를 끌어당기는 이것이 바로 확언의 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레이 와일리 허버드는 제안의 신념이 나타날 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는 대부분의 신념은 그렇게 약해질 것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가장 묘한 비밀이다.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없고 나이가 많아 할 수 없다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나의 한계를 만듭니다. 내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찾고 새로운 신념을 갖춰야 합니다. 나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확언으로 작용해 내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자기 대화를 통해 성공의 확언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념이 이끄는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